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하면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은 상식이에요, 여러분들. 상식. 그러니까 이 정도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졸업을 했을 때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이 뭐예요? 보통 사람들은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라고 하죠. 중학교 때 배우는 여러분들 교육과정, 뭐 국어가 됐든 사회가 됐든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정도 내용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숙제는 좀 쉬워요. 대신에 다음 수업까지 해야 될 숙제가 중단원 점검 문제를 풀어놓는 게 숙제입니다. 학교에서 요거 같이 풀어보고 우리 채점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차례로 연결하기, 나란히 연결하기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침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바닥에서 잘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자고 일어나면 우리 뭐부터 하나요? 전등을 켠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은 기특한 거고요. 휴대폰 확인한다 그런 친구들은 아직 좀 아쉽네요. 그리고 요즘 날씨가 슬슬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에어컨을 켜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추우면 또 꺼야겠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보통 밥을 해주시죠. 아니면은 자기가 해먹기도 하고요. 요즘에 좀 좋은 집 가보면은 이렇게 인덕션이 놓여 있어요. 인덕션이 뭐냐? 전기로 이 불 대신에 전기로 냄비를 데피는 기기죠. 헤어드라이어나 이렇게 고데기 같은 거 여러분들 머리 말릴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침에만 해도 우리 이렇게 많은 전자기기를 사용을 해요. 그죠? 그럼 이 전자기기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여러분들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상상을 좀 해볼게요. 만약에 모든 전자제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상상을 해보죠. 냉장고도 에어컨도 스탠드도 하나의 전원에 다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일자로 쫙 하고 말이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가 오늘 공부 다 했어요. 그래서 스탠드를 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스탠드 뽑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전선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는 전선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끊겼죠? 그죠? 이렇게 끊기고 나니까 나머지 에어컨과 냉장고는 전기가 흐를 수 있을까 없을까? 흐를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의 문제가 뭐냐? 하나가 꺼지면 다 같이 꺼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하면 한 개의 전자제품을 뽑는 순간 회로가 끊기게 되어 모든 전자제품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자기기들은 모두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 코드 뽑아도 다른 거 사용되잖아요. 자, 만약에 전자제품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냉장고, 에어컨, 스탠드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부 다 해 스탠드 뽑았어요. 그랬더니 회로가 어디가 끊겼어요? 회로가 여기만 끊겼죠. 여기 그죠? 요쪽 회로만 끊겼으니까 나머지 두 개 냉장고와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전자제품을 병렬로 연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 전자제품을 병렬로 연결하며 한 개 전자제품을 뽑아도 회로가 끊기지 않게 되어 모든 전자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전자제품을 계속 추가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회로 전체의 저항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직렬 병렬하면서 배웠어요. 점점 연결해 놓은 개수를 늘리면 회로 전체의 저항은 감소하게 돼요. 왜 감소하죠? 선생님, 이거 달면 달수록 더 저항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처음에 스탠드랑 에어컨이랑 냉장고만 연결되어 있을 때 생각을 해봅시다. 전기가 이렇게 흘렀을 거예요. 그죠? 총 3개의 통로가 있죠. 그런데 전기주전자랑 이제 컴퓨터가 추가가 되면서 전기주전자랑 컴퓨터가 추가가 되면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통로가 늘었어요.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졌어요. 그러면은 전기가 더 흐르기가 쉬워지잖아. 그래서 저항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로 전체의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줄었어. 그러면 지나가기 쉬워졌으니까 많이 지나가겠지. 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나요. 집에 그런 적 있을 거예요. 뭐 헤어드라이어도 쓰고요, 전기 포트도 쓰고요, 인덕션도 쓰고요, 에어컨도 틀어놓고 냉장고도 달아놓고 컴퓨터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을 동시에 사용하는 순간 팍 하고 전기가 나가기도 하죠. 그죠? 그렇게 전기가 나가는 경우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가 미리 나가주는 거예요.
바로 그 역할을 해준 친구가 요 퓨즈입니다. 퓨즈. 컴퓨터나 전기주전자나 스탠드나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이렇게 여러가지 전자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때 퓨즈를 직렬로 연결을 해놓고 보면 퓨즈 안에는 뭔가 얇은 실 같은 게 들어있어요. 예. 여기를 통해서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되는데,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을 해서 퓨즈가 달궈지게 되면은 퓨즈가 다른 전자기기들의 불이 나기 전에 먼저 녹아서 끊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냉장고, 에어컨, 스탠드, 전기주전자, 컴퓨터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퓨즈 덕분이에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성능이 좋아져서 요즘에는 집에 가면은 두꺼비 집이라고 부르죠. 예, 이 두꺼비 집에 안에는 사실 이 퓨즈가 숨겨져 있어요. 퓨즈가.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누전 차단기 두꺼비 집을 찾아서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는 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숙제 간단하죠? 대신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된다? 교과서 중단원 점검 문제 63페이지 중단원 점검 문제 이거 미리 풀어 놓으셔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이게 1, 2반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수업으로 이게 마지막 수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학교에 왔을 때는 이거를 같이 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가지고 와야 같이 풀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거 제출까지는 내가 이거는 안 받을 건데 여러분들이 미리 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출해야 되는 과제는 뭐다? 이 누전 차단기 찾아서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라. 근데 주의사항, 안에 있는 스위치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순간 집에 있는 냉장고가 꺼지고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이 녹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감전될 수도 있으니까 젖은 손으로 특히 절대 만드시면 안 되고요. 안에 있는 스위치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사진만 찰칵 찍어서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 네, 오늘 강의도 봐줘서 고맙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오픈 카톡이나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